여러분,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뚫기 위해 아래쪽에 보이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죠. 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 생활. 오늘 배울 거는 몬테칼로 인테그레이션 혹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이런 걸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기대값이 있다.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보통 이런 식이죠. x 곱하기 f x dx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수학에서 봤을 때는 통계의 기대값은 적분이에요. 특정 형태, 내가 생각하는 확률 변수가 있으면 그 확률 변수와 딸려진 PDF, 확률 밀도함수 이런 게 있고, 그거 곱하기 x 한 다음에 적분을 한 게 기대값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기대값은 적분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 적분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엄청 복잡한. 그래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적분을 쉽게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특정 확률 변수에서 샘플을 뽑을 수 있을 경우에 기대값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특정 확률 변수에서 뽑을 수 있으면 기대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몬테칼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원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원이 있을 때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넓이가 뭐였나요? 파이 r 제곱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지름이 1이다 그랬을 때는 파이 값이 원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r이 2인 경우에 제곱이 원의 넓이가 되겠죠. 요거를 4분의 1로 x, y라고 하고 2까지. 그러면은 여기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요 4분의 1짜리 원의 넓이. 그리고 요거의 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원의 방정식 뭐죠? 넓이는 파이, 그 다음에 y는 스퀘어 루트 오브 4 마이너스 x제곱. 굿. 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뭐였냐면 특정 점, 센터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의 집합이었어요.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한 거, 얘가 이제 r과 똑같은, 그죠? 특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y라고 했을 때 요 사이에 지금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r과 똑같은 애들의 모임.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이라고 하고, 이렇게 넘겨서 y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y는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라고 하는 y는 fx꼴로 저희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지름이 2니까, 여기가 2니까 전체 넓이는 파이 r 제곱, 4파이죠. 근데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그냥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분은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런 함수가 있으면 곡선 아래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a, b라고 하면 f, x, ex를 하면 여기 넓이가 딱 구해진다 라는 게 미적분 시간에 배웠던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적분 막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요 함수 fx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스퀘어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파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0에서부터 2까지 내가 적분을 하는데, 그죠? 여기에 지금 fx가 이렇게 생긴 거죠. 2의 제곱 4 마이너스 x제곱 dx는 파이가 되겠네 라는 것까지.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힌트는 이렇게 정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저희가 이 사각형 안에서 점을 막 찍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작위로 이렇게 점을 막 찍어요.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선 안에 있는 점의 개수를 세보면 특정 비율이 나오겠죠. 자, 이 전체 사각형 넓이가 2 곱하기 2입니다. 4. 그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얘가 전체 사각형 대비 요만큼이 차지하는 넓이를 프로포션 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4 곱하기 P가 되겠네요. 혹시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기가 전체 넓이의 80%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파이는 4 곱하기 저 차지하는 퍼센트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개념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네.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서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전체 넓이가 4라고 해봐요. 근데 여기 한 20%를 차지하는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얘가 넓이의 20%를 차지한다는 걸 알면 4 곱하기 0.2 하면 얘 넓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P가 뭔지만 사실 알면 저희가 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적분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포션 P가 뭔지 알고 싶은 거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러 개의 점을 찍어서 그 중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세면 됩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확률 변수가 있어요. 무슨 변수일 것 같아요? 이제까지 배웠던 분포 중에 이거랑 딱 매칭이 되는 비율과 연관이 되는 분포가 있습니다. 베르누이 초이님 정답. 어떻게 베르누이 확률 변수랑 연동이 될까요? 베르누이 확률 변수는 P라고 하면 얘는 0하고 1 두 개가 나왔죠? 들어갈 확률, 아닐 확률인 건가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P가 뭐냐면 원 안에 들어갈 확률로 모델링이 되는 거죠. 오케이? B급 안에 있으면 1, 그쵸? 밖은 0, 굿. 그죠? 그러면 얘가 with probability P, 그죠? 1-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샘플을 하나 발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고 하는 거, 저거를 방금 P가 결국에는 파이가 될 테니까 베르누이 파이를 따르는 샘플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0에서부터 2 사이, 그리고 y도 0에서부터 2 사이에 어떤 점을 하나 딱 찍고 그 점이 이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r 유니프 하나, min 0, max 2 이렇게 하면은 0에서부터 2 사이에 샘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얘를 두 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X축, 그죠? 그리고 하나는 Y축으로 움직이는. 그러면은 한 번 발생을 할 때마다 이런 두 쌍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요 안에 사각형 안에 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랜덤하게 X, Y가 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랜덤하게 딱 픽을 해가지고는 이 XY 점이 발생을 시킨 것이다. 이 안에 있는 걸 체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점이랑 거리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X제곱, 그죠? 더하기 Y제곱, 그죠? 요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고, 그죠? 그러면 이게 원점이랑 거리가 되는 거고, 얘가 R보다 작으면은 1, 그렇지 않으면 0, 혹은 요것보다 R 스퀘어가 작은지, 그죠? 지금 현재 이제 R이 2니까 이렇게 2 이렇게 하거나, 혹은 요거를 4로 바꾸고 양변에 제곱을 하면 스퀘어 루트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이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얘가 2보다 큰지 2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면 얘는 원 안에 있는 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xy를 발생을 시켰는데 얘도 또 안에 떨어졌네요. 그죠?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xy, 그 다음에 x 0.2.5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ASP였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xy가 한번 할 때마다 왔다 갔다 거리는, 그죠? 왔다 갔다 거리는 건데, A는 시퀀스 0에서부터 2까지, Y는 fx, fk는 4 포인트 k f 언더바 되게 못생겨지게 그려지네요. 이제 예쁘게 좀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거는 원 안에 있으니까 추루가 나오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원 안에 있으니까 또 추루 하다가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가면 이제 false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걸로 저희가 뭘 한 거냐, 베르누이 파이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자, 그러면은 베르누이 확률 변수에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고, 이것과 원의 넓이, 내가 구하고 싶은 적분값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4x의 기대값, 얘는 4 곱하기 2의 x가 될 테고 4 곱하기 p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몬테칼로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 샘플을 하나 뽑습니다. 그죠? 1을 뽑고, 그 다음에 이 4x니까는 곱하기 다 4를 해요. 그 다음에 민을 구합니다. 서메이션 i는 1에서부터 n까지 4 곱하기 xi, 이렇게 하면은 얘가 기대값 4x랑 비슷해지더라.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걸 엄청 많이 이제 뽑는 거죠. 10개를 한번 뽑아볼까요? 이렇게 10개를 뽑아서 이 중에서 내가 요 안에 들어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기 위해서 얘를 서메이션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8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10개를 뽑은 중에 안에 8개가 들어가 있고, 얘를 이제 100개로 몇 개가 들어가냐, 79개. 100개 중에 79개. 이거의 지금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이제 확률 변수 그 샘플링이니까 4를 곱한 다음에 민을 하면은 된다. 벌써 이제 3.16이 나왔네. 그죠? 얘가 이제 1000개로 되면 3.05, 3.13, 3.16, 3.4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10만 개 기준으로 3.14628,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은 된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제가 저희 슬랙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느낌이 나. 이렇게 해서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적분을 내가 샘플을 쉽게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확률 변수랑 연동을 시켜 놓으면 적분을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
이걸 한번 쭉 보시면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혼자.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전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비율을 계산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사실 그거랑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랑 연결을 시키려면은 베르누이 확률 변수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의 기대값과 샘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다른 것들이 연결이 돼서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오케이.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굿. 네, 신기하네요. 오케이, 굿.